뉴스파인드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지난 화요일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목요일 왔는데요. 어제는 폭염 때문에 저녁에 잠을 설쳤습니다. 다른 국민들도 많이 더우셨을 텐데요. 또 더운데 저녁에는 에어컨 켜고 자는 건 괜찮지만 낮에는 에어컨도 마음대로 틀고 살기가 힘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전 가동 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는 해마다 여름이면 붉어지지만 전력 수급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조선일보를 기사를 하나 뽑아왔는데요. 멀쩡한 원전허가 늦추더니 10년 만에 지금 대정전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난이 올해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오늘 제가 고른 뉴스 주제는 최재형 국민의힘 입당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사퇴한 지 불과 17일 만에 전격 입당을 했습니다. 아주 빠른 조치죠. 저도 이렇게 시원시원한 모습이 좋은데요. 왜 이렇게 빨리 입당했냐를 놓고 여러 가지 정치적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이랑 같이 이런 뭔가 정의감이 부상되고 있는 반면에 인지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합류해서 지금 뭔가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윤석열 유력 후보와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든지 추격하겠다는 그런 배경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평당원으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입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교체하고 좋은 정치로 국민들께 보답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줬는데요.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나온 건 아니라서 어떻게 일일이 평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빠른 입당은 첫 번째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버스론 나오고 했었는데 윤 전 총장도 지금 입당을 너무 미루고 있다 보니 지금 이 버스를 앉아서 갈 수 있는데 왜 입석으로 가려고 하나 이런 비판도 쏟아지고 어떻게 보면 버스에 앉을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난주까지는 그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한테도 밀리면서 처음으로 이 지사한테 밀리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론도 예전만큼 좋지가 않은 것 같고요. 또 윤석열 씨 부인도 지금 전 총장 부인도 여권에 난타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정치도 뭔가 집단지성을 이루어야 되고 더 쉽게 표현하면 패거리 문화로 해야 됩니다. 아니 상대는 여럿인데 혼자서 독불 장군처럼 무슨 장군의 아들이다. 지금 시대는 안 통하죠. 근데 계속 있게 되면 어떻게 이게 의혹인지 팩트가 있는 건지는 더 검증이 필요하지만 어떤 이런 보호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 정당 정치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정당 정치를 합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도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랑 제가 볼 때는 이미지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 정권에 맞서서 윤 전 총장도 여러 가지 정권에 대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가족 비리 수사, 또 감사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월성 원전 비리 관련해서 대통령의 무슨 비전과 어긋난다는 식으로 그 정치인들은 비판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장 싼 전기는 원자력 발전입니다. 지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이 없이 전력 수급 오늘도 뉴스에 나온 대로 전력 예비율이 10% 붕괴 위기라는 뉴스가 오늘 조선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좀 심각하죠. 그래서 국민들이 전기요금 올린다고 비판하고 하니까 당장에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겠다. 이런 기조를 내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월성 원전에 대한 수사로 감사원장이 그때 일약 스타덤에 올랐었죠. 근데 사실 제가 오늘도 이야기하다 느꼈지만 그 최재형 테마주가 오늘 보니까 저는 정치 테마주를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제가 또 경제도 오래 기자로서 일한 사람으로 주식들이 오르길래 제가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최재형 테마주를 보면 뭐 같은 학교 동문이다 뭐다 뭐 이런 것들이 많던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도 최재형 감사원장이랑 이미지가 너무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신비주의, 전원정치 이런 비판들이 많죠. 특히나 대변인 문제도 불거졌었고 지금도 대변인이 어제만 해도 그 부인뿐만이 아니고 이동훈 전 대변인에 대해서 스탠스가 바뀌었다. 불과 10분 만에 대응을 안 했다가 또 강력히 대응한다. 공작 정치다. 등등 나왔는데 뭔가 이것도 일관되지 못하다는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뭔가 아우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등등 비판들이 있는데 반면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평당원을 입당하겠다. 저런 정치하지 않겠다. 왜 기자들이 대변인 두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심플하게 대답했죠. 직접 소통하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지도자는 주변에 이래 만들어준 그림에 들어가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직접 임기응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윤천 총장이 왜 인기 있었냐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청문회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박범계 장관이 막 호통치면서 이야기하죠. 그때 뜻을 굽히지 않았죠. 나한테 그러지 않으셨지 않냐. 예전에 나한테 그러시지 않으셨지 않냐. 그 모습에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자에 기죽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내 목소리 내고 바르다 생각하면 정의롭다 생각하는 건 이야기를 해야죠. 뭐 당모가지를 비풀어도 새벽은 온다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목소리를 내고 이런 모습이 부족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계속 전원정치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저는 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지지율은 더 깎아먹을 것 같습니다. 어딘가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되면 이미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걸 저는 주변에서 많이 느낍니다. 그렇다고 최 감사원장이 이미지가 좋지 않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게 고향도 뭐 아시겠지만 진해 뭔가 고향도 어찌 보면 기반이 더 나쁘지 않죠. 또 아버지도 얼마 전 돌아가셨지만 국가를 위해서 또 헌신하셨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의힘에서 뭔가 이렇게 포장을 하고 정책을 가져오고 하면 저는 아까 제가 제목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빅3 진입 초읽기 사실은 지금 인지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어제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과 지금 지지율이 아까 4.6%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5위입니다. 5위 지금 4.6%가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4.2% 4.2%로 5위입니다. 5위. 예. 그러면 윤 전 총장과 23%나 차이가 나죠. 물론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보면 다 여권 주자들이죠. 이재명 지사, 뭐 이낙연 전 총리, 추미애 전 장관. 사실은 추 장관하고는 거의 뭐 차이가 없다고 봐야 돼서 제가 볼 땐 큰 의미가 있는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1% 정도이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나 할 수 있지만 저는 대부분 뭐 청년뿐만 아니고 여러 국민들이 이런 올드한 멤버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신한 인물을 원하기 때문에 여권에 사실 정치 잘하시는 분이 많죠. 원희룡 지사도 보면 저는 좋은 정책을 많이 들고 나온다 봅니다. 제가 뭐 화요일도 잠시 언급했지만 양도세 폐지하자 뭐 이런 저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첫날이니 최 원장님한테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지금 당장 정책이 없어서 뭐 말할 것도 별로 없는데 뭐 이준석 의원도 되게 환영을 했고요. 당 지도부에서도 지금 다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구체적 일정은 없지만 어쨌든 전원 정치를 말한 것도 저는 최 전 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을 충분히 의식하고 따라잡을 수 있다. 내지는 따라잡겠다는 뭔가 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카리스마 있는 정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낙연 뭐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지사에 비해서 카리스마가 적다. 그런 의견을 많이 하죠. 뭐 좋게 말하면 점잖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뭐 카리스마가 있다고 뭐 말을 험하게 하고 이래서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겠죠. 말을 할 때는 해야 되고 바로 제가 윤천 총장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모습입니다.
청문회 때처럼 예전에 저한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이런 강력한 모습이죠. 뭔가 지금 윤 전 총장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런 고민보다는 지금 7, 8월 휴가철이고 9월에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겨울방학도 있죠. 시간은 금방 갑니다. 내년 대선 3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훌륭한 참모들이 지금부터 정책을 내놓고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너무 지금 산적한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뭐 여나 야나 모든 후보들이 청년 외치고 있죠. 언제부터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을 하고 외쳤습니까? 그냥 선거철 앞두고 그냥 청년의 민심을 달래보고 표 좀 받아보겠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속이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당장 속 보이는 정치를 하지 말고 청년 문제, 또 노인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고령화 사회인데 지금 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 보내놓고 코로나 예방접종 백신 수급은 늦게 되고 어제도 그랬지만 50대 뭐 예약을 했다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고 또 언제 맞을지 기약도 없고 그러면 부모를 안 봅니까? 면회에 대한 정책 아무런 노선이 없습니다. 노선이.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정책도 제대로 서지 않았는데 지금 무슨 요양원을 챙기겠습니까? 어린이집 억하면 나오면 아동폭행 지금 어린이들 죽어나지 않습니까? 입양했다 맞아 죽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청년, 노인, 아동, 부동산, 경제, 코로나 피해 보상 어느 하나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어제 보니까 여의도에서 차량 시위하는데 시위도 맞고 이게 뭐 민주주의 사회입니까? 차량 시위하는데 왜 코로나가 걸립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입막음 하려는 겁니다. 미안한 표현이지만 저는 군사정권 못지않은 것 같아요. 민주주의 사회는 뭐든 하게 해줘야죠. 목소리도 내고 들어줘도 노력하고 가서 목소리도 듣고 정치인이 뭐 상전입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본인들보다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다 대학 나오고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본인들보다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국민을 아래로 보는 순간 끝장나는 겁니다. 여든 야든 끝장나는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좀 갑자기 또 청년, 노인 이런 문제들 이야기하니까 흥분이 되는데요. 어쨌든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선언을 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앞서서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 내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지금 정책 하나도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불과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사실상 방학 빼고 나면 지금 4분기하고 내년 1분기 6개월 남았습니다. 여름에 지금 뭘 하겠습니까? 그분들 휴가 안 가겠어요? 갑자기 뭐 선거철만 되면 시장에 나타나 국밥 드시고 이러던데 휴가 다 가겠죠. 휴가 가서도 정책을 구상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너무 정책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른 앵커의 한마디는 정책 비전으로 승부하자입니다.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윤석열 전 총장, 뭐 여권에서도 뭐 이지사, 이낙연 총리 뭐 많지만 이분들 조금 더 정책으로 승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검증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